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30일 새벽일 겁니다. 29일 날 밤늦게 찍는 건데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하고 조선일보 9시 헤드라인 뉴스에 안철수가 첫 번째 뉴스로 헤드라인으로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안 하고 당으로 가겠다 하고 윤석열과 40분 동안 면담을 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를 한다 하는 단독 보도가 떴어요. 그러자 동아일보에서 9시 28분에 안철수 측의 인사들의 말을 빌어서 안철수가 지금 인수위에 집중하고 있으니 총리의 뜻이 있다. 안철수가 총리를 갈 것인다 하고 동아일보가 또 후속 기사를 냅니다. 누가 오보일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임 내각은 제일 중요한 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어떻게 윤석열이가 통합과 협치, 윤석열이가 지금 주장하는 통합과 협치, 그리고 새 정부를 과거 정부와 다르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총리 인선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총리가 잘못 삐끗하면은 윤석열 내각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텐데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정부의 상징성이 지금 윤석열과 윤핵관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윤석열과 윤핵관과 달리 더 신선하고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서 고고TV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가 적격인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윤석열은 졌어요. 블랙아웃 기간에 3월 8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대선 기간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투표일 후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박빙이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을 안 했으면은 윤석열은 졌어요.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지분을 안철수가 갖고 있다는 것은 성립이 됩니다. 안철수가 그 청문회 통과의 문제, 민주당 애들이 안철수 때문에 졌다 하는 인식이 강함으로 청문회 딴지를 걸 것이다. 또는 백지신탁 문제. 백지신탁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왜 지금 안철수를 놔두고 여러 명이 나오죠? 뭐 경제 전문가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기존 레거시 언론에서는 김한길과 한덕수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TV조선은 오늘 뭐 경제 전문가 2명을 말을 하던데 경제 전문가를 국무총리로 해봐야 경제 발전 안 됩니다. 경제부총리를 진짜 계획을 하고 성장 경제와 규제 혁파를 할 경제부총리를 내세우면 돼요. 따라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경제부총리냐 또는 통합형이냐 화합형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동안 모든 정권들이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내세워야 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윤석열 인수위와 윤핵관들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국무총리로 가면 좋은데 안철수는 차기에 대통령이 되려고 아마 차기는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또 한 번 꿈을 꿈틀거리고 있고 또 차기로 가면은 오세훈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명확한 거고 요번에 서울시장 4선을 하면은 그리고 유승민이가 경기도지사에 나오고 경기도지사를 승리한다면 유승민이도 차기 대권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00%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집어넣지 않는 한
이재명은 차기 대권에 또 나올 겁니다. 현재는 4명으로 압축이 돼요. 이거 비극이죠. 아직 신임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차기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이거 비극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국무총리를 안 한다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윤석열하고 단일화할 적에 나는 행정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청와대부터 청까지 그죠? 각 부와 각 청까지 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으니 그거로 행정 경험이 됐을까 하는 문제죠. 아니면은 인수위를 이걸 돌아가는 걸 보니 여기서는 자기가 잘못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히든 말든 자기는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으로 가서 당권 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국무총리를 안 하겠다고 윤석열한테 말을 했고 오늘 면담을 40분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윤석열의 신정부 국무총리에게 길을 터주겠다 하는 의지를 오늘 밝힌다 그러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세력이 없어요. 그 비례의원 3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은희는 안 가겠다. 나를 제명해달라 그러고 이태규 하나 남고 그다음 한 명은 난 누군지 모르겠어. 비례의원이. 안철수 쪽에. 그러면 안철수와 이태규와 그 다음에 안철수 쪽에 세력이 없고 안철수 쪽에 또 쓸만한 인물이 많이 없어요. 국민의 당에서는. 그게 지금 이준석과 합당 과정을 4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하는데 이준석과 협상에 들어가면서 즉 합당 이거는 합당이죠. 그죠? 통합이에요. 흡수에 흡수. 당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안철수는 지분을 획득하며 지방선거의 공천을 갖다가 받을 것이며 그죠? 또 총선을 대비하고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보관인가 본데 그거 참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안철수가 국힘당에 가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의 처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윤핵관과 고루한 꼴통 정치인들에 둘러싸여서 이준석이 아주 난타를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안철수는 그 허점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준석은 아직 1년 2개월의 임기가 남은 당대표인데 그 과정에서 치열한 당권 투쟁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국민들은 이준석을 밀을 것인가, 이준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로 교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즉 당내에서 권력 암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당권 투쟁에 들어간다는 거죠. 안철수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현재와 같은 인수위와 현재와 같은 불통 이미지를 현재와 같은 불도저같이 독불적인 이미지로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내가 인수위 계획만 청사진만 그려주고 윤석열한테 던지고 나오겠다. 잘못하면 자기가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못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나는 인수위로 새 정부의 청사진과 계획을 다 줬으니 당으로 가서 일을 할 테니 윤석열이가 나를 도와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계산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파열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국힘 쪽에서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정치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윤핵관과 또는 지금 윤석열이가 좌파, 구 DJ, 구 노무현계 흘러간 정치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죠. 그의 대표적인 게 김한길하고 김병준이죠. 그렇죠. 김한길과 김병준은 안철수하고 상당히 아산발입니다. 아산발이. 김한길하고 안철수하고는 같이 당도 창당하고 당도 깨봤고, 그렇죠. 김한길을 들인 것은 안철수의 단일화를 위해서 들였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럼 국힘에서 이준석과 또는 국힘의 기존에 보수만 지칭하던 보수만 줄기차게 생존을 원했던 보수당인 국힘이 안철수하고 당권 투쟁에 들어가면 파열음이 일어나겠죠. 그 과정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이도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한다면은 인정을 할 수뿐이 없으니 국무총리를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그때쯤 한 1년 2개월 후에 그때쯤 국힘에 들어가서 당을 한번 개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출범한 지 2주도 열흘뿐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당에 관심을 가지면 어떡해요? 이 안철수가 말이죠. 좀 꾸준하게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도 시키면 좋은데 왜 당권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자기 당이 아니에요. 국힘은. 말씀드렸죠. 세력이 없어요. 그럼 국무총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신정부의 성공을 어느 정도 밑받침을 해주고 한 1년 반 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총선 전에. 그렇죠?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